자연스러움, 모든 활동이 순간순간 무에서 나올 때 우리는 순간마다 삶의 참기쁨을 얻습니다. 자, 무에서 나온다는 말을 어떤 특정한 공간과 공한 상태, 진공, 묘유한 상태를 상정하지 마세요. 상상으로 만들어진 그 세계가 실제 하겠습니까? 자, 모든 활동이 순간순간 무에서 나온다는 말이나 물의 무소부재성이나 뭐가 틀립니까? 물이 무수하고 부재하다가 환경과 조건을 만나면 이슬이 되고 비가 되고 눈이 되는 것과 같이 우리가 그냥 이렇게 있다가 어떤 손님이 오면 갑자기 주인장이 되고 손님이 되고, 아이가 오면 그 순간에 엄마가 되고 딸이 되고 아들이 되고, 이러고 있다가 친구가 전화 오면 서로 좋은 동무가 되고, 이런 식으로 그냥 모든 활동이 순간순간에 무에서 나오잖아요. 맞죠? 인연과 연기적인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즉시성으로 바로바로 놔두고 있다. 그게 무에서 나오는 거지. 어떤 공한 상태, 진공 묘유한 상태에 들어가서 모든 것은 없는 거야, 텅 빈 거야, 이런 설정은 그 순간은 좀 고요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너무나 부자연스럽고 뭐가 안 된다, 자연스러움이 없잖아요. 이걸 조작해서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에너지도 에너지지만 내 일상의 삶을 자연스럽게 살 수가 없다. 그러면 삶의 참기쁨을 어디에서 얻습니까? 삶은 지금 현존 이 순간에 펼쳐지는데, 삶의 참기쁨을 어떤 묘한 공간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집 짓고 가만히 앉아서 자기 혼자 어떤 도인의 느낌을 갖는 것이 삶의 참기쁨이라고 하면, 거기에 무슨 삶의 다양성이 있고 생명력이 있고 너와 나의 상호 소통이 있고 알아가는 창조력이 있겠습니까? 그냥 그것이잖아요. 그렇게 공한 상태로 그냥 멍하니 있는 그거 뭐 그렇게 부럽지도 않고 좋아 보이지도 않고. 자, 자연스러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큰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거나 자연스럽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자연스러움은 우리가 삿된 자연스러움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형식에도 구애받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자유나 자연스러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자연스러움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움을 무엇이라고 설명하기는 어려우나 저는 그것이 모든 것으로부터 독립적인 어떤 느낌 또는 무에 기반을 두는 어떤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에서 나오는 행위는 씨앗이나 식물이 땅 위로 나오는 것처럼 자연스럽습니다. 씨앗은 자기가 어떤 식물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땅을 비롯한 자신의 주변 환경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지요. 씨앗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라면서 자신의 본성을 표현합니다. 자신만의 모양과 색깔을 드러내면서 다른 모든 존재들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룹니다. 예, 너무 좋습니다. 어떤 분하고 산책을 하는데, 이 자연은 낙엽이 떨어져도 예쁘고 새싹이 피어나도 예쁘고, 우리 이제 삶에서는 어떤 새로 물건을 사서 쓰레기가 나오면 그 쓰레기가 예쁘다 이런 생각이 안 들잖아요. 그런데 겨울을 맞이하는 나무들이 다 낙엽을 떨구고 있을 때 그 낙엽이 비에 젖으면 이렇게 질척해지고 찢어지고 갈라지고 땅에 흙하고 섞여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상태도 참 어떤 고즈넉한 감상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연에 나오는 모든 것은 꺾여진 나무, 부러져서 흔들거리는 그런 모습조차도 너무나 어떤 풍취를 풍긴다. 참 자연물과 인공물이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도 그분의 말을 들으면서 생각할 때 정말 그런 것 같다. 저 자연스러움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도 쓰레기를 만들고 자연도 쓰레기를 만드는데
그들과 우리의 차이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 순환에 대한 배려와 존중에 대한 것이 아닐까 싶어요. 이 순환이 되면 아름답고 서로가 이렇게 계속해서 공생공존이 가능하고 조화롭게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일방적인 착취의 대상이 됐을 때는 참 아름답지 않구나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화장실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제 아파트에서 이제 이렇게 그 화장실 정화조를 청소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분하고 잠깐 대화를 나눌 일이 있어서 이제 얘기를 나눌 때, 이게 정말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 이 아파트들, 우리나라 이 수도권, 경기 수도권, 뭐 지방도 마찬가지죠. 아파트들 많잖아요. 거기에서는 대량의 그 분뇨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하는데 정말로 많은 돈이 들고, 그리고 자연 환경도 굉장히 많이 파괴가 된대요. 그리고 축사 같은 데에서도 그게 굉장히 자연 환경이 안 좋대요. 거기에서 나오는 뭐 인이라든지 왜냐면 그 사료에 있는 그 성장 촉진제부터 안 좋은 항생제나 걔네들을 빨리 키워가지고 이렇게 시판화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료 정말 안 좋은 화학 약품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게 그대로 분뇨로 배출이 되면서 땅의 지력을 아주 나쁘게 하고 굉장히 척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듣고 보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환경이. 그분이 이제 막 그렇게 엄청 전문가시죠. 그 분야에서 일을 오래 하셨으니까 막 그런 어떤 생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정말로 문제가 심각하구나. 그런데 그런 문제를 어떻게 그러면 해결을 해야 되나요? 도대체 옛날에도 지금같이 사람이 많았다. 지금도 인구 문제 때문에 사람이 줄어든다고 이렇게 걱정을 하고 그러는데, 옛날에도 사람이 많았는데 왜 그때는 문제가 안 되고 지금은 문제가 될까요? 이제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때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아도 그것이 다 자연 순환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여긴 집중적으로 너무나 많은 몇 톤씩의 그 분뇨가 한꺼번에 나오고, 옛날에 사는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그걸 해서 텃밭에 묻거나 산에 묻거나 뭐 들에 묻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순환을 해서 조금씩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많아도 다 흩어져서 그것을 분배했기 때문에 자연이 다 그거를 정화하고 또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자연에. 하지만 지금은 너무나 갑자기 너무 많은 영양분이죠, 그게 분뇨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다 소화를 못 해내니까 이게 이제 환경 오염으로 된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거구나. 그래서 이 환경 문제에서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 순환이라는 것이 정말 참 중요한 문제구나. 어떤 것이 제자리로 이렇게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게 서로 조율되어야 되는 것이구나. 뭐가 나쁘다, 좋다 그런 것이 아니라 조율되어야 되는 것이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이 자연스러움에 대해서 이제 여기 책에 모든 것으로부터 독립적인 어떤 느낌 또는 무의 기반을 두고 있는 어떤 활동이라고 생각하신다는 스즈키 선생의 말씀처럼, 무의 기반을 둔다라는 것은 이건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란다는 나의 어떤 동일시적인 그 딱 틀, 기준이 없이 그냥 이때는 지금 환경과 주변 여건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되고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놔둘 때 그 기반이 무엇에 있어야 된다. 무의 기반을 둔다라는 것은 나라는 고집이 없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해해도 뭐가 다르겠습니까? 어떤 분이 정말 마음이 넓고 모든 사람을 다 이해하고 정말 그렇게 좀 큰 마음을 갖고 좀 살아보고 싶다. 내가 속이 너무 좁은 것 같다. 그렇게 좁아 보이지도 않는데 그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큰 마음을 가지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그분이 제시한 것은 성인 군자의 어떤 그런 말씀을 되새기고 따르고 그 인간의 도리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잘 실천하는 거,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수행하고 내려놓고 수행하고 내려놓고 이제 그러면 큰 마음이 되고 다 받아내지면서 욕심이 없어지면서 이제 그런 거. 그래서 결국 그분이 말하는 건 이제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 큰 마음이 아닐까요?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맞는 말씀이신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으로 들었는데 제 의견을 물어본다면 저는 자기 기준을 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욕심을 내려놓는 것도 좋고, 이 주변 사람들을 배려해서 하심하는 것도 좋고, 나의 교만과 아상을 보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지금 이 즉시 그런 것은 어떤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노력해야 되잖아요. 뭐든지 간에 어떤 것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저거 빨간색이 좋은데 저건 과일 중에서는 사과가 최고인데, 뭐 이런 어떤 나의 그 과일이 이렇게 쭉 있으면 과일 중에선 역시 사과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내 기준을 내려놓는다는 건 그냥 다 똑같은 과일로 보는 거잖아요. 이거는 무슨 내가 그렇다라는 인지만 있다면 내가 사과를 최고로 치는구나, 그것이 나의 기준이잖아요. 그럼 그것을 보는 것은 어떤 막 갈고 닦아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막 어떤 경서를 읽으면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어떤 수행과 고행을 해야 돼요. 그냥 보면 되잖아요, 기준을. 그러면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의 과일을 보세요. 자유롭지 않나요? 그래서 정말 넓은 마음을 갖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 생각을 해볼 때 이제 그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누군가 제시를 하면 그때 저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별로 생각이 없다가 기준이 없다면 정말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겠다. 그리고 그 상대가 기준이 없이 나와 대화를 한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굉장한 매력을 느끼겠구나. 그렇다면 나는 기준이 없는 상태로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하면서 그분과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내가 넓은 마음을 갖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것보다 좀 더 간단한 방법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피드백이 간단한 방법인데 피드백은 보람 있고 유익하면 좋겠죠. 자기 기준에 대한 점검을 꼭 해보시라. 그러면 기준을 내려놓은 그 사람과 대화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편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를 강요하고 나를 가르치려고 하지 않는 그 사람과 계속 대화를 나누고 싶고 기억나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자, 여기 또 좋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다운 자성 수행은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시는 것처럼 앉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움입니다. 잠이 쏟아지면 잠깐 낮잠을 자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마치 낮잠을 자는 것이 인간의 특권인 양 괴로움을 피운다면 그것은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낮잠을 자는데 나랑은 못할 게 뭐야? 다른 사람들은 다 놀고 있는데 나만 왜 이렇게 뼈 빠지게 일해야 돼? 저 사람들은 돈이 많은데 왜 나는 없는 거야? 라고 불평한다면 이것은 자연스러움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 여러분의 생각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생각과 뒤얽혀서 전혀 독립적이지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존재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으로 존재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네요. 여기서 핵심은 무엇을 하든지 무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자연스럽고 진정한 활동입니다. 무가 없으면 어떤 자연스러움도 없습니다. 자, 이 무가 기준이 없으면 무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어떤 수행을 해서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마치 경계선을, 내가 50m였는데 100m로 경계선을 확장하고 100m에서 1000m로 경계선을 확장하는 것과 같은 효과예요. 그렇죠? 수행이라는 것은 나의 어떤 게으름뱅이 성격,
뭐 남 탓하는 성격, 좀 자만하는 성격들을 갈고 닦으면서 점점점 순화시키면서 나의 경계선을 넓혀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계선은 계속 존재해요. 내가 그냥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좀 더 넓어진 거죠. 자, 무엇을 하든지 무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자연스럽고 진정한 활동입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수행이 이렇게 자연스러운 활동이 된다면 수행의 참 기쁨을 얻게 될 것이고 그런 수행 속에서 삶의 참 기쁨도 얻을 것입니다. 모든 활동이 순간순간 무에서 나올 때 우리는 순간마다 삶의 참 기쁨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공묘유 곧 완전히 비어있음 속에 놀라운 것들이 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무가 없으면 어떤 자연스러움도 없습니다. 곧 무가 없으면 진정한 존재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존재는 순간순간 무에서 나옵니다. 무는 항상 거기에 있으며 그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타납니다. 마음속에 아무것도 간직하고 있지 않는 것이 자연스러움입니다. 강의를 들을 때 또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는 아무런 선입견 없이 말하는 사람이 하는 말을 그저 듣기만 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의 활동이 진공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활동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대개 자기 생각을 주장합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무엇을 하든지 무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자연스럽고 진정한 활동입니다. 의도하고 조작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의도하고 조작하지 않으면 그대로 놔둬도 되느냐. 자, 처음에 우리가 태도에 대해서 이제 스즈키 선사도 그렇고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는 것은 그 태도가 무엇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자연스러움이 됩니다. 습관이라는 것은 왜 그 습관을 업이라고 말하는가? 운명, 숙명, 카르마, 팔자, 업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습관이에요, 습관. 그래서 운명을 바꿔라, 숙명을 바꿔라 이런 말을 들으면 와, 어마어마한 어떤 무게가 느껴지지 않아요? 운명을 바꾸는 사람, 엄청난 사람 같은 느낌을 주잖아요. 굉장히 뭔가를 타고나야 되는 사람 같은 느낌을 주죠. 하지만 습관을 바꿔라 하면 뭐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모든 사람이 아이부터 어른까지 습관을 바꾸는 것은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수행은 뭐예요?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운명을 바꾼다고 부처님이 얘기하셨고 운명을 바꾸는 것은 다른 말로 습관의 흐름을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듣기에는 거창한 것이 있어 보이지만 실제 우리 삶에 적용을 됐을 때는 이걸 쪼개야 돼요. 분할시켜서 내가 소화할 만큼 먹어서 흡수시키는 것이 좋지 덩어리채로 들어가면 영양분도 안 되고 몸속도 불편하잖아요. 똑같아요. 이런 마음 공부도 이거를 내가 계속 돌이켜서 생각하고 그것이 나로 적용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고 내 생활에서 적용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그 말을 바꾸어서 아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겠구나 하고 실천하는 그 태도. 그래서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제 이런 분들은 아직 괜찮다는 거예요. 아직 내가 할만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기다려야 됩니다. 안내하는 입장에서 아니에요. 그래도 이렇게 해보세요. 아니에요. 저렇게 해보세요. 그런 말을 저도 어느 순간부터 안 하게 된 지 꽤 오래됐어요. 네, 그렇게 해보세요. 하시다가 어려운 점이 있으면 얘기하세요. 그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러지. 아니에요, 도반님. 그렇게 하면 어려워요. 힘드실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후회해요. 이런 얘기를 어느 정도 한 6, 7 정도 넘어가신 분에게는 이런 정도의 얘기도 하긴 하지만 계속 나는 이래서 이렇고 이래서 이렇고 그리고 나도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해봤고 이런 것 그것은 이런 뜻이고 이것은 저런 뜻이고 안 듣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냥 그 말은 본인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네 얘기는 듣기 싫고 나한테 동의나 해. 이제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럼 동의만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왜 얘기해 주지 않으셨어요? 이제 이런 말씀 제가 딱 2번 들어봤던 것 같아요. 그때 말씀을 해 주시지 왜 얘기를 안 해 주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제가 배우는 처지에. 그래서 지금에야 들을 수 있는, 우리가 지금에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됐는데 그때 얘기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다고 그때 얘기를 우리가 나눠야 합니까? 지금밖에 없는데, 그죠? 자, 그런 거와 같이 이 자연스럽고 진정한 활동도 마찬가지예요. 인연이 될 때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자, 우리가 100일 기도를 한다. 근데 나는 50일부터 들어갔다. 그럼 50일이 첫날인 거예요. 내가 마음 먹은 그날이 첫날인 거예요. 50일 놓친 날이가 아니라 50일 놓친 다음 날이 아니라 내가 들어간 그날이 그냥 첫날인 거예요. 그러면 남들은 100일 기도 딱 끝나는데 저는 50일밖에 못 하잖아요. 왜 어때요? 우리 인생은 죽는 날까지 계속 이어져 있고 그냥 50일이다 100일이다 이거는 관념으로 정해놓은 건데 내가 첫날로 삼고 내가 꾸준히 수행하면 되는 거지. 그 날짜 100일 채운다고 뭐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천사가 날아다니겠습니까? 그냥 내 생각이 아쉬운 거지요. 그러니까 자신을 믿고 그냥 내가 시작하면 내가 마음 먹으면 첫날이다. 그런데 기왕이면 마음 내서 했으니까 어떻게 꾸준히 성실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수행도 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 그리고 인연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 그래서 들을 귀가 열릴 수 있는 그 시간을 계속 확보해야 돼서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수행 공동체가 필요하더라고요. 사람들마다 그 어떤 자기의 타이밍, 시간이 오는데 그 시간을 계속 조율해 갈 수 있으려면 우리가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 사람의 시간, 어느 순간에 이 사람의 시간이 오면 어떤 도반의 말이 들리고 어떤 강의가 들리고 어떤 것이 눈에 들어와요. 그러면서 자기가 깨어나는데 이 수행 공동체로 연결되어 있거나 연합되어 있지 않고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을 점검할 방법과 기회를 날려버리는 것인 것 같아요. 제가 쭉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자연스러움을 타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이 습관 또한 마찬가지예요. 아까 우리가 업성, 카르마, 운명이라는 거 이게 처음부터 이 습관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처음부터 그렇게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들었느냐? 아니에요. 처음부터 게으름뱅이 습관이 들어서 맨날 늦게까지 자고 늦게 일어나고 뭐 이런 습관이 들었느냐? 처음부터 폭식하고 포금하고 담배 피는 습관이 들었느냐? 이 모든 것이 뭐예요? 그냥 내 어떤 바른 정견이라고 하는 바른 알아차림이 없이 내 어떤 욕망에 대한 나툼, 내가 힘들다. 그런데 이런 걸 하면 좋다. 그러니까 1개, 2개 하다 보니까 좋다. 거기에 계속 끌려가는 것이고 그것에 계속 젖어들고 눌러앉고 그것이 주는 괴로움과 기쁨을 같이 맛보면서 그래도 그 기쁨에 집착하니까 괴로움이 더 많죠. 술을 마시고 포금을 하고 괴로움이 더 많죠. 하지만 이 사람은 뭐예요? 그 기쁨, 괴로움은 한 70, 80까지, 기쁨은 20까지, 괴로움은 90까지, 기쁨은 10까지. 그러면 이 사람은 뭐해? 기쁨이 주는 10가지에 집착해서 90가지를 잊어버리거나 합리화하거나 타협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왜 몸도 망가지고 생활도 망가지고 인간관계도 저렇게 하는데 왜 술을 저렇게 마시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그런 모든 것보다 그 10가지가 훨씬 자기한테 위로가 된다고 믿는 거죠. 뭐가? 지금 정견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견이 되면 와, 내가 이랬단 말이야? 이렇게 돼요. 그리고 뭔가 그 상태로 계속해서 내가 득을 좋아하고 실을 싫어하죠. 누구나. 건강을 좋아하고 병치레를 싫어하는 거예요. 삶을 좋아하고 죽음을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견되지 않으면 죽음을 좋아하고 병을 좋아하고 실을 좋아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내 사로잡히면은 나는 득을 행하고 있죠. 좋아하는 것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쵸?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로잡힘의 증상이고 나의 애착이 어디에 가 있는가에 대해서 바른 알아차림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나의 에너지를 그렇게 몰아주니까 그것만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 거죠. 자, 방 안에 저희 명상원에 조명이 꽤 돼요. 그러면은 이 조명을 한 곳만 탁 비추면 그곳만 저기 뭐 싱크대다. 그럼 싱크대만 딱 거기에 있는 뭐 컵이라든지 정수기 이런 것들만 보이지 주변에 있는 이런 다른 사물들은 안 보인단 말이에요. 다른 사물들이 없어서 안 보였나요? 90%가 다 캄캄하게 보이는 이유는 없어서가 아니에요. 다만 저기 싱크대에 있는 데만 불을 탁 켜니까 그 부분만 밝게 강조되니까 거기만 나의 오감이 집중되니까 그것만 다 분석하고 그것만 이렇다 저렇다 싱크대가 어떻구나 맨날 그저는 생각만 하는 거지 다른 데도 다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불이 골고루 다 사방으로 비춰주면 이게 조화롭게 생각하면서 아 여긴 이렇네 저긴 저렇고 싱크대는 저렇구나 이렇게 알 텐데 싱크대 불만 켜놓으면 싱크대만 내 기억에 가장 잘 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어떤 사물의 배치나 구조가 그런 거예요. 불을 거기에다만 비추니까. 자, 그런 식으로 내가 정견이 바르게 되어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이 집착을 어떻게 내려놓고 내가 이거를 어떻게 훈련해 가지고 이거를 잘 이렇게 해보지 어떻게 이 어떻게가 뭐예요? 다른 데 집중하고 쏠림 현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항상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편안하게 마음을 먹으라는 말을 자주 드리는데 저희 도반님들하고 할 때 마음 편안하게 먹어야 돼요. 급하게 먹으면 항상 실수가 있어요. 그리고 급할 것이 없어요. 인생 전체로 보면은 내 마음만 급한 거지 뭐가 급해요.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건데 이렇게 그래서 마음을 항상 편하게 먹고 그래서 심호흡도 해보고 아니면 이렇게 올려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동작으로 하는 거. 그런 것도 하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먹고 한번 쭉 보세요. 자기 자신을 바르게 관찰하는 거. 하루 동안 관찰하는 걸 그래서 권해요. 나는 이것이 잘못됐어요. 그럼 이걸 투두리스트를 만들어서 막 실천하는 연습하는 거. 물론 좋죠. 그렇게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은데 제 경험으로 그리고 저희 회원들 경험으로 보면 그렇게 해봤자 나의 깊은 업식, 눌러놓은 업식이 올라오면 속수무책이에요. 하지만 바른 알아차림이 계속 확립되다 보면은 내가 그런 어떤 안 좋은 습관이 다시 올라와도 그걸 딱 바르게 알아차리면 균형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걸 없애야 된다? 아니에요. 필요한 것은 써야죠. 에고를 없애야 됩니까? 에고 없이 어떻게 살려고요? 그러니까 생각을 없애야 됩니까? 생각 없이 어떻게 삽니까? 생각 없는 존재들을 보면서 우리가 같이 된다고 하면 답답해가지고 아마 미침 증상이 일어날 거예요. 돌멩이처럼 사실 수 있다. 나무처럼 나는 살 수 있다. 이렇게 정말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어진 특성이 있는데 못하죠. 그러니까 이 생각 없이 산다라는 것이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그 생각도 있는 그대로 바라봄의 이 부분으로 내려가는 거, 조각이 되는 거지. 이게 지금 생각이 전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괴로운 거예요. 아까 그 분뇨 얘기했죠. 그 분뇨, 그것이 너무나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괴로운 거지. 그 많은 사람들이 한 아파트에 살지 않고 그냥 마을과 동네를 이루어서 이렇게 살면서 자기 가정에서 자기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그렇게 해결을 한다면 자연 순환이 되기 때문에 어려울 게 없고 자연도 더 비옥해질 거다.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공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와 같다. 이렇게 느껴지고 또 좋은 구절이 있어요. 제가 별표를 쳐놨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자기 생각을 완강하게 지키려는 태도를 지니고 있는 한 선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선을 공부하기를 원한다면 다른 생각을 모두 접고 그저 좌선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수행 속에서 어떤 체험을 하게 되는지를 보면 됩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움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가끔 유연한 마음이라는 말을 씁니다. 유는 부드러운 느낌이고
연은 딱딱하지 않은 것입니다. 유연한 마음이란 부드럽고 딱딱하지 않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유연할 때 삶에 기쁨이 생깁니다. 라고 하시네요. 여기에 도덕경에 이런 말이 있죠. 생지자 유약, 사지자 견강이라는 말이 있어요. 살아있는 것은 유약하고 죽은 것은 견강하다. 여기에서 부드럽고 유연하다, 딱딱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나 생지자 유약, 우리는 약한 것을 거의 증오에 가깝게 싫어합니다. 남한테 손해볼까봐, 남 탓 들을까봐, 남들이 나를 쉽게 볼까봐, 남이 나를 이용해 먹을까봐. 그래서 강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우리는 거의 강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남들의 눈을 그러면 강박적으로 의식할 수밖에 없고, 나를 이용하나 이용하지 않나, 나를 물건 취급하나 안 하나, 나를 존중하나 안 하나, 계속 그 사람들에게 시선을 고정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부드럽고 유약한 태도,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자, 부드럽고 유약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내 내면의 마음은 어때요? 중심이 잘 잡혀 있어야 돼요. 겉의 행동이 유연하고 누구에게 공격이 들어와도 그냥 어떤 탄력성 있고 이런 모습들이려면 사람이 보기에 약하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약한 것은 그냥 한 대 때리면 맞고 누가 뭐라고 하면 아무 소리도 못하고 기죽어 있고 셔틀을 시키면 셔틀이 돼야 하고 뭐 이런 것들이라면 여기에서 노자가 말하는 생자의 유약이 아니에요. 생자라는 존재가 있었잖아요. 그냥 유약하라 이런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생자는 유약하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는 유약하다는 거예요. 그 생명력에 대한 이야기고, 생자가 가지고 있는 씨앗이 여름에 싹을 틔우죠. 그 싹 떡잎 2개가 얼마나 연한지 아기 손으로 문지를 넣어도 그것이 그 녹말분이 손에 묻어 나오잖아요. 녹색이. 뽑으면 그냥 뭐 아주 손쉽게 뽑히고, 그렇게 약한 씨앗이라는 거예요. 땅을 뚫고 올라온 그 씨앗이. 그런데 그것이 겉으로는 그렇게 유약해요. 그래서 부러뜨리면 부러지고, 만져서 이파리를 으깨면 으깨지고, 뽑으면 그냥 쑥 뽑힌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그 땅 속의 추운 겨울을 어떻게 견뎌낸단 말이에요. 이렇게 유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 겨울을 어떻게 견뎌요? 우리 을 장착을 하고 뭐 오리털부터 모자부터 발끝까지 그 장화까지 다 신고서 한 일주일 그 혹한에 추운 겨울에 그 밖에서 텐트 하나 달랑 치고서 그 안에서 뭐 한번 있어 본다고 할게요. 많은 문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 신체 순환 장애부터 시작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우리 에베레스트산 그 겨울산을 등산하는 사람들이 동상 때문에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고 제가 인터뷰에서 들었는데, 그런 거와 같이 그런 분들은 최첨단 어떤 장비, 전문 장비를 그렇게 해도 그게 힘든 거잖아요. 우리 몸에서. 그런데 그 씨앗은 온전히 자기 하나로 다 버텨내는 거잖아요. 그 겨울을. 그런데 싹을 틔웠을 때는 얼마나 연약해요. 그러면 그 싹이 연약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느냐. 위대하다고 말할 수는 있어도, 경이롭다고 말할 수는 있어도, 정말 약하고 비루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냐, 너무나 작고 하찮다 이런 생각이 들 거냐에 대해서 의문이에요. 거기에 생지자는 유약하다는 그 생지자의 모습이 겨울과 봄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을 생지자라고 말하는 것이지, 그냥 그 겉으로 드러나는, 그래서 비루하고 유약하고 그냥 나약하고 왠지 쓸모없고 하찮은 그런 느낌의 유약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씨앗을 상상하면 저는 그 도덕경을 읽을 때 씨앗을 상상했어요. 자연물로서 가장 연약한 상태가 그 떡잎을 펼칠 때고, 뭐 병아리가 깨고 나왔을 때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고, 뭐 각각류 같은 아이들은
그 가장 개가 약했을 때가 그 탈피를 했을 때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뱀도 허물을 벗는 것은 그 목숨, 생과 사를 넘어가는 거래요. 그 허물이 몸에 붙어 있으면 그대로 숨을 못 쉬어서 죽고, 그래서 그 허물 벗는 것이 그들에게는 목숨을 거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허물을 벗어야만 또 그들이 다시 더 강해지고 더 강해지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과정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고 하는 건데, 자, 그런 모습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생지자는 유약하다. 우리가 생각할 때 유약한 건 참 싫은 건데 왜 유약하다고 말할까? 자연의 유약함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느냐? 그 강함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으로부터 다 온전히 그대로 견뎌내는 그 힘, 견뎌내면서 끝까지 나아가는 그 자연스러운 그 힘, 그 힘에서 그 부드러움과 유약함이 계속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었을 때, 자, 그래서 겨울과 봄을 다 품은 그 유약함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의 부드러운 느낌, 딱딱하지 않은 것도 겨울과 봄을 다 품은 부드러움이지, 그냥 우리가 아는 그냥 두부같이 그냥 으깨면 으깨지고 살짝 던지기만 해도 그냥 형태가 뭉그러지는 그런 유약함과 부드러움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할 말은 해야 되죠. 부드러운 사람이니까 날 맨날 참아요. 그런 것이 자기 에고 속에 있는 자기 기준의 해석입니다. 나는 착한 사람이라는 그 생각, 나는 어떠한 사람이라는 그런 어떤 자기 해석이 있어요. 그것을 좀 넘어가시면 좋겠다. 자, 공. 우리 참 좋아하죠. 진공, 묘유, 허공, 무상고, 무아의 상태의 공 상태. 그래서 어떤 분한테 반야신경을 물어보니까 한 단어로 공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자, 그러니까 반야신경이란 260자를 단 한 단어로 줄여서 공이라고 했죠. 팔만대장경을 260자로 줄인 것도 어마어마한데 그것을 한 단어로 줄인다라는 것은 더 어마어마해 보이는데, 그 공 한번 볼까요? 불교의 가르침을 배우려면 마음 대청소부터 해야 합니다. 마음 대청소는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우리는 오직 존재에만 기초한 인생관을 외도라고 합니다. 오감으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사물을, 그것들을 마치 확실한 실체인 양, 그리고 영원히 존재하는 것인 듯이 여긴다면 그것이 외도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도에 속할 것입니다. 존재는 공에서 나와서 공으로 돌아갑니다. 공에서 출현하는 것이 참 존재입니다. 좀 전에 무하고 공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같은 말이겠죠. 자, 그래서 외도, 제가 도마복음 읽을 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도마복음이 정경에 포함이 안 돼서 외경으로 분류가 되나 봐요. 그러니까 많은 기독교 다니시는 분들께, 이제 저희 회원들한테도 그렇고 그냥 지인분들한테도 물어봐도 도마복음을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것을 별로 안 알려주니까 모르겠죠. 그분들이 그렇게 매일매일 일요일마다 교회를 가고 새벽 기도를 나가고 금요일 모임, 수요일 모임, 또 목장 모임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하는데 모를 수가 없을 건데, 그래서 외경, 정경 뭐 이런 식으로 분류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 외경과 정경의 기준이 뭐 하나님이 내려와서 예수님이 이건 외경이다 정경이다 하면 좋겠지만 어떤 다른 문제겠죠. 자, 그래서 이 외도라는 설정에 대해서 정말 그것이 왜 바깥에 있는 도가 있어서 외도가 있고 안에 있는 도가 있어서 정도가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로잡힘으로 인해서 내가 이것이 옳다 하는 순간에 외도의 느낌인 것은 알겠어요. 그러니까 외도와 정도를 만드는 것이 스스로 자기가 만든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공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구체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한 지금 이 순간 현존하고 있는 상태를 성실하게 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존재하는 것이 내일도 존재하리라고 믿기 때문에 그 일을 내일 해야지 아니면 내년에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열심히 애쓰지 않을지라도 어떤 구체적인 길을 꾸준히 따라가다 보면 도달할 거라고 막연하게 기대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고 영원히 같은 상태로 존재하는 길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미리 만들어져 있는 그런 길은 없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자신의 길을 찾아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완전한 길은 우리를 위한 길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저마다 자신의 참다운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 지금 이 순간 이 자리는 어때요? 지금 이것은 그냥 우리의 존재 자체, 근본적인 속성이죠. 이것을 가지고서 어떻게 살 것이냐의 문제가 저마다 자신의 참다운 길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의 문제예요. 그렇죠? 이것 자체는 모든 에너지의 근본이자 처음이고 끝이고 영원한 것이죠. 자, 영원한 것이니까 시간의 개념이 있어서 뭔가 어떤 시작점이 있는데 끝점이 없는 영원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점 자체가 없기 때문에 끝점 자체가 필요 없는 영원함이죠. 뭐가 있어요? 멈춘 상태죠. 멈춘 상태가 영원한 상태. 자,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그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그대로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자기만의 참다운 길을 만든 방법은 없어요. 그렇죠? 그냥 멈추어 있는 거예요. 돌멩이처럼.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주어졌잖아요. 생이.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존재는 공에서 나와 공으로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멈춘 상태에 그대로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소부재성 그대로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툼이 일어난다. 물이 되고 이슬이 된다. 그러다가 물이 되고 이슬이 된 것이 영원하냐? 아니죠. 다시 무소부재성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되고 무엇이든지 되지 않는 상태. 그래서 공에서 나와서 공으로 돌아간다. 물이 어떤 상태로 다 될 수 있는 유연한 상태에 있다가 딱 시기와 조건을 만나니까 물이 되었다. 이슬이 되었다. 이슬이 되었는데 시기와 조건이 다 되니까 햇볕이 찬란하게 내리쬐니까 그냥 증발해 버렸어요. 무소부재성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죠. 공에서 나와서 공으로 돌아가는 거. 그러면 그 이슬은 그래 공으로 돌아가니까 햇볕 금방 비치면 나는 다시 공으로 돌아가는데 이렇게 사는 것이 그러면 올바르고 참으로 깨달은 마음인가에 대해서 의문인 거예요. 자신의 참다운 길, 자신의 참다운 삶을 살아야죠. 놀이처럼 이슬로 태어난 그 순간의 삶을 충분히 느끼고 즐기라.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죽은 자의 흉내를 내면서 그래 나는 공으로 돌아갈 건데 그게 뭡니까? 공으로 돌아가는 것, 돌아가지 않는 것은 자연스럽게 일어날 일이에요. 그것을 내 머릿속으로 상상해서 할 필요도 없어요. 왜 상상을 해야 되나요? 공에 대해서 왜 알아야 돼요? 내 상태 자체가 공인데 왜 공을 다시 구해야 돼요? 자, 그것은 다 깨지는 고요입니다. 절대로 그 고요는 유지가 안 돼요. 내가 이 자연과 이 절대 우주의 절대 정신의 그 지성보다도 뛰어나다면 해볼 만하겠지만 내가 그 절대 정신의 지성보다 뛰어나다고 말할 수 없다면 그가 가진 그 무소부재성, 그 공의 지성을 내가 뛰어넘을 수 없다면 우리는 나툼을 있는 그대로 보면서 그것과 합일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완전하죠. 그 모습이 완전하죠. 불완전한 채로 완전한 것이죠. 불완전함이 없어요, 사실은. 말을 굳이 나누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요. 좋아요. 어제 저희 도반님과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이고 굉장히 멋진 분이고 그래서 같이 이제 인천대공원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맨발길도 잘 되어 있고 조경도 잘 되어 있고 숲도 정말 잘 되어 있고
인천시에서 굉장히 공을 들이는 곳이죠. 아름답고 시민들이 사랑하는 공원이고, 자, 그래서 그 인천대공원을 같이 계속 숲길을 걷고 그 맨발길을 걸으면서 계속 대화를 나눴어요. 우리의 도담이 참 시간 가는 줄을 몰랐는데, 그분하고 이제 계속 그 약간 안개가 끼어 있어서 나무 냄새도 잘 나고 흙 냄새도 잘 나고, 이제 강이 흘러가니까 물 비린내도 올라오면서 그 물의 굴곡, 그 음영, 이런 것들이 다 느껴지는 굉장히 선명하게 들어오면서도 흐릿한, 그리고 전체 풍경과 전경이 좀 눅눅하고, 우리가 이제 우리의 여름은 좀 습하잖아요. 눅눅하고 습하면서도 비가 온 다음이라서 습기를 가득 머문 어떤 신선함이 있어요. 그 상태에 이제 산책을 할 때 그분하고 지금 있는 이 자리, 이렇게 전면적으로 들어오는 이 그 나뭇잎 하나하나의 그 생생함, 물소리 하나하나가 그대로 들려오고 새소리 하나하나가 그대로 들려오는 그 상태, 그러면서 길을 걸어가는 나의 몸의 어떤 움직임과 흔들림, 앞에서 뛰어오는 아이들, 이런 모든 것들이 파노라마 같이 계속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지금 있는 것을 그냥 이대로, 이 순간 이대로 이렇게 보는 것이 굉장히 전율이 쫙 올라온다는 느낌을 들으면서, 아, 정말 이 순간 지금 이것밖에 없구나라는 말씀들을, 여기를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표현을 하시는구나 라는 어떤 감탄, 그리고 어떤 울컥함, 이제 이디아 산티의 그 캡처를 보내주시면서 우리 안에 뭔가 발견되기를 바라는 어떤 것이 우리 안에 있다 라는 그 말이 너무나 울컥하고 감동적이었다. 이제 그 순간에 그것이 딱 싱크가 된 것이죠. 그랬을 때 그분이 저한테, 그런데 내 안에서 정말 이것뿐이야? 정말 이게 다야? 어떻게 이게 다야? 어떻게 이게 전부일 수가 있어? 이제 이런 마음이 막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너무나 경이롭고, 자, 그랬을 때 그분한테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 채로 지금 이 순간을 한번 보세요. 이 아름다운 숲길, 저 물소리, 새소리, 풀벌레 소리, 습기, 그리고 거기에서 느껴지는 그 향기, 눅눅함과 싱그러움, 이런 것들을 한번 그대로 느껴보세요. 그러면 정말 이것뿐이야? 아니, 이것일 수가 없어. 이건 아닐 거야. 또 더 있겠지. 그 마음이 지금 이 순간 이걸 딱 보는 순간 그게 느껴지시냐? 아니요. 그러면 그 에고가 정말 이것밖에 아니야, 이건 아니겠지, 내가 이런 마음이 들 때 그것을 그러면 해석하고 설명해주고 장황하게 어떤 그 성경 한 구절이라도, 경전 한 구절이라도 떠오르면서 그것이 이래 돼서 이렇게 되었어, 납득하면서 지금 이 순간을 딱 봤을 때 그 생각이 사라지든가 물어보면, 아니에요, 그냥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생각이 나지 않아요, 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왜 우리의 안내자들, 우리의 선 지식들이 수행하지 말라, 노력하지 말라, 애쓰지 말라 하는 것을 그 순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어? 이걸 보면서도 이것밖에 없어? 이 생각이 드는데, 이것밖에 없어 라는 생각을 해석해주고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납득시켜주면서 그래, 이것밖에 없어,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딱 보면 그것이에요, 그냥. 그래서 그것을 내 머릿속이 딱 멈춘다라는 거예요. 생각이 그냥 다 멈춰요, 그냥. 그러면 그분께서 그냥 다 멈추죠. 이걸 그냥 보는 순간 멈추잖아요. 그 생각을 멈춰야지, 이걸 봐야지, 알아차려야지, 뭐 이런 과정이 없는 거예요. 그냥 보는 순간 그냥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이렇게 이것밖에 없구나,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죠. 에고를 쓰면서 대화도 나눠야 되고, 내 일상도 누려야 되고, 우리 아이들도 키워야 되고, 부모님도 잘 모셔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살아요. 근데 뭐예요? 에고를 쓰면서 사는 거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씀하세요? 변하지 않고 영원히 같은 상태로 존재하는 길은 없습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그럼 그것이 변하지 않고 영원히 그 상태로 존재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말을 할 때
허공을 품은 향기, 그 화엄경에 나온 비유가 참 좋은 것 같아요. 허공에 모든 향기, 봄에 여름, 가을, 겨울의 향기가 다 허공에는 품어지지만 그 어떤 향기에도 우리는 물들지 않는다라는 그 표현과 같이 이 자리는 언제나 멈춰 있고 모든 향기를 다 품지만 어떤 것에도 머물러 있지 않고 어떤 것에도 사로잡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 안에서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 자체가 변하지 않고 영원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변하지 않고 영원하다는 말이 그냥 나무다. 그러면 계속 나무여야 되죠. 그게 변하지 않고 영원한 거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속성으로 이해를 한다면 여기에 맞지 않아요. 변하지 않고 영원히 같은 상태로 존재하는 길이 없다라는 것은 뭐예요? 무소부재성의 나툼이 어떤 것으로 나투어도 괜찮다. 그것의 진정한 속성은 뭐예요? 무소부재성, 공이라는 거예요. 계속 변화하는 그것이 그 공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공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아이가 울든, 아이가 웃든, 아이가 잘 먹든, 아이가 아프든 그 아이는 내 아이잖아요. 그죠? 어떤 모습일 땐 내 아이고 어떤 모습일 땐 내 아이가 아니에요? 다 내 아이잖아요. 그 아이의 속성의 나툼의 모습일 뿐이지 그 나툼의 모습은 어때요? 아이가 항상 웃고만 있다. 그게 사람입니까? 우리는 변하지 않고 영원하다. 항상 웃으면 웃기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착하면 나는 계속 착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동일시해요. 그게 깨져야 된다는 말이지 착하고 나쁜 거 착한 거 좋죠. 그런데 뭐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변화에 대한 긍정 바뀔 수 있다라는 여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착한 사람일수록 정직한 사람일수록 선할 사람일수록 기준이 너무 완고해요. 저희 회원들도 착한 분들만 오는데 너무 완고해요. 그것을 깨는데 정말 많은 눈물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 거와 같이 우리가 이 변하지 않고 영원한 상태에 대해서 정말 많은 오해가 있어요. 변화되는 그것이 영원하고 변화되는 상태 그 자체로 온전한 거예요. 그 상태가 안 변한다는 거예요. 변화되는 그것이 안 변한다는 것이지 모습은 계속 바뀌는 거예요. 형상은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 본질적인 특성이 그대로 있다라는 것이죠. 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사과는 사과나무를 피우는 거죠. 아이한테 그렇게 사과를 좋아하는 아이한테 사과 씨만 보여주면 사과인지 모릅니다. 사과 나무만 보여줘도 사과인지를 몰라요. 사과 열매를 보여줬을 때야 사과인데 좋아하는데 이렇게 알죠. 근데 사과 열매가 열려있는 그 상태를 씨앗부터 쭉 알게 되면 그 변화를 다 사과로 인지하는 것과 같이 그런 모든 변화 자체가 그 씨앗 안에 다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안 보여서 그렇지. 그게 조건과 환경이 돼서 인연을 만나면 그냥 생장의 모습으로 다양하게 만상으로 자연 앞에서 펼쳐지는 거죠. 자, 그렇게 인지를 해야 한다. 그래서 이 진리의 모습, 지금 이 자리에 이 모습이 어떤 것이 있을 거예요. 어떤 뭔가가 있을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변하지 않고 영원하다는 그것에 대한 받아들임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냥 변화되는 상태로 그 변화되는 그것이 영원하다는 것이에요. 그 특성이 영원하다는 것이에요. 자, 제가 잘 말하고 있나요? 말을 그래서 조금만 해야 된다 이 생각을 해요.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제가 혼란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이거는 설명이 불가한데 계속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뭔가 어질어질하면서 잘 말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 회원님들한테 정말 자주 말하는 말 중에 하나가 제가 잘 말하고 있나요? 이거를 확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확인받고 얘기하고 그분한테 확인받고 얘기하고 이런 코미디가 연출이 됩니다. 말이 많아져서 그래요. 그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계속 생각을 하면서 분별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이 참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자, 순간순간 자신의 길을 찾아야만 합니다. 이게 수즈키 선사는 항상 이 순간에 대한 집중이 많아요. 책에서 읽어보거나 그 가르침을 보면. 그래서 유명한 말씀 중에 그리고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 중에
깨달은 자는 없고 깨달은 순간만 있다. 우리가 고요한 어떤 상태, 고요한 상태는 없고 고요한 순간은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순간에 대한 강조가 많으신데, 지금도 아주 좋죠. 우리는 순간순간 자신의 길을 찾아야만 한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또 우리는 저마다 자신의 참다운 길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자신을 위해 참다운 길을 만든다면 그것은 보편적인 길이 표현된 길일 것입니다. 이것은 신비합니다. 한 가지 철저하게 이해할 때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최선의 길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자기를 알면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같은 마음이에요. 한 가지를 철저하게 이해할 때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된다. 이 말씀에서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최선은 자기 자신이라 그러잖아요. 아는 그 대상이, 철저하게 이해해야 되는 대상이 자기 자신이라 그러잖아요. 경전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이해해라. 부처님이 무슨 뜻으로 얘기했는지 그 진의를 파악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신으로 돌이켜서 자신을 알 때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아는데 무슨 지식이 필요합니까? 이 순간을 아는 건 강아지도 보는 거고 갓난아기도 보는 것인데 왜 우리는 더 많은 지식을 쌓아야 되고 더 많은 어떤 고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알은 공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을 배우려면 마음 대청소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되라, 어린아이가 되라, 모르는 사람이 되라, 무구해져라, 뭐 이런 말들이 있는 것이지요. 자유를 찾는 동안에는 자유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절대적인 자유를 경험하려면 먼저 절대적 자유 그 자체가 있어야만 합니다. 절대적인 자유 그 자체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수행입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유, 정말 좋아하는 말이에요. 자유, 우리가 이제 상상하는 자유도 있겠지만 자유라는 그 한자의 의미가 저는 참 좋았어요. 스스로자 말미암을 유, 스스로에게 말미암아라. 그게 자유라는 것이죠. 나로부터 말미암는다. 그러면 우리는 자유로운 게 그냥 모든 것으로부터 풀려나는 아주 기분 좋은 해방감만을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자유의 이면에는 무엇도 있어요? 방종도 있어요. 그래서 자유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나아갈 수도 있지만 어때요? 자유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구속되는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유를 좋아하는 것은 그만한 무엇이 필요해요? 말미암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말미암으로부터 벗어날지 말미암으로부터 들어가 버릴지를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알게 되면 된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신으로 말미암아서 들어가면 구속된 존재, 속박된 존재, 에고로만 살아가는 존재, 그 가래, 두카라고 하는 그 고통 안에서 그저 그냥 그 바사나라는 경향성 안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윤회하는 인간이 될 수가 있는 게 자유 때문에 그래요. 그죠? 자기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자기로 말미암아서 벗어나는 길도 있어요.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이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오직 해탈, 해방, 뭐 모든 것으로 풀려남, 이것에 대한 그 상정이 정말 정견, 바르게 봐지면서 그렇게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한 곳에 치우친 생각으로 그렇게 평화롭고 자유롭고 뭐 이렇게 하면 좋을 건데 이제 이런 생각이 된다면 자기를 그래서 계속 자기를 보라, 자기로 돌이켜라. 이제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이 붙잡고 있는데 어디에서 놓여날 겁니까? 아무리 좋은 환경을 가서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가르친다고 해도 내가 나를 붙잡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놔줘요? 자, 그것이 참 안타까움이 있어가지고 강조를 하고 싶은 심정인데,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유를 찾는 동안에는 자유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찾는 동안에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자유를 찾았다는 순간에도 자유를 못 느껴요. 왜? 내가 완전한 자유 안에 있는데 이것이 자유롭다,
이건 경계 안에 있을 때나 자유롭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경계가 없는데 어떻게 자유를 합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그래서 자유로워져야지 자유로워지기를 원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사실 해보라고 하면 안 할 것 같아요.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능력도 안 돼요. 그렇지만 그냥 있는 그 상태로 살아라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힘이 안 들거든요. 그냥 이 순간순간에 그냥 사는 거예요. 화나면 화나는 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저 사람 그러면 그렇구나. 그냥 있는 그대로 그 모습 보면서. 저 남은 저렇게 생겼구나. 저 꽃은 저렇게 생겼구나. 그냥 보면서. 우리 회원님이 이때는 이렇구나. 저 때는 저렇구나. 아, 이때는 마음이 올라오네. 제가 마음이 올라오네요. 말을 꼭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제가 불편한데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고. 어느 때는 같이 울면서 공감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도 허용하고 상대의 모습도 허용하면서 사는 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모습이 되기 위해서 뭔가를 노력하고 애써야 된다고 하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 보여요. 그리고 그만한 능력도 안 된다는 거 아주 옛날에 알았습니다. 제가 주제 파악 잘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자유에 대한 부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것을 쓰고 누리고 살 때는 내가 이것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안 들 것이다. 근데 누군가하고 얘기할 때, 아, 그런 특성이라면 내가 자유롭네요. 그런 특성이라면 내가 편안한 삶을 살고 있네요. 그런 특성이라면 있는 그대로 살고 있네요. 아, 그런 특성을 깨달음이라고 말하면 뭐 깨달은 모습이 그런 것은 뭔지 알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것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지 않고 그냥 누군가 대화를 나누기 위한 수단으로서 어떤 경험을 나누기 위한 내 느낌을 공유하기 위해서, 왜? 그 사람한테 필요하다면 뭔가 우리가 이익된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편해지기를 바란다면 우리가 뭔가는 행동을 해야 하거든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죠. 이 온갖 자연물이 사실은 다 우리의 스승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지만 그 스승님들을 보면서 5,000년 역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깨어났습니까? 스승님은 항상 우리 옆에 현존하시는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입을 가진 어떤 존재가 말을 하고 방편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안내해 준다는 건 참으로 귀한 일인데, 우리가 그 귀한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처음에는 자유를 찾는 동안에는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고, 자유를 다 찾은 다음에도 자유를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면 어느 때 자유를 경험할까요, 우리가? 이게 자유구나 이렇게 알아가는 건 어느 때? 에고의 순복을 받을 때 경험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진짜 나라는 어떤 동일시, 그게 있었구나. 그것이 내가 이것만 좋아라는 것이 있었구나 하면서 노연하면서 자유로움, 해방감을 느끼고, 노연하면서 자유로움, 해방감을 느끼고, 계속 그렇게 하다가 나랄 것이 없어지면 해방감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지.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막 이렇게 하면서도 그것만큼 기쁜 일은 또 없어요. 자기를 알아가는 것만큼 기쁜 일이 세상에 뭐가 기쁠까요? 돈을 많이 벌면, 예뻐지면,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뭐 지식을 하늘만큼 쌓으면, 안 가본 데가 없이 여행하면, 뭐 빌 게이츠처럼 돈이 많이 있으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 자신을 하나씩 조금씩 알아가면서 거기에서 노연하고 충만해지고 안정감, 안온함을 느끼는 남들은 뭐 하냐, 그렇게 맨날 너는 그게 뭐 하냐, 너는 같이 살면 참, 저희 남편이 자주 하는 말이 도대체 너 뭐 하면서 사는 사람이냐는 말을 가끔 해요. 너무 재미가 없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인생에 낙이 없는 사람이 너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경험이고 너무나 소중하고, 정말로 제가 뭐 어떤 신을 믿지 않지만 신께 정말 납작 엎드려서 감사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자, 우리가 말하는 집중은 자유를 의미합니다. 무엇을 향한 노력은 집중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집중하지 않고 집중해야 됩니다. 정말로 좋은 말씀이에요. 이것은 해보면 알 수 있어요. 나라는 동일시가
깨져갈 때 집중하지 않는 집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전 파노라마 같이 환경이 들어오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이름 붙이고 명색이라는 것을 붙이지 않아도, 내용과 스토리를 짜지 않아도 그것과 그냥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좌선을 할 때 마음을 호흡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호흡에 집중하는 방법은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잊고 그저 자신이 앉아서 호흡을 느끼는 것입니다. 자,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됩니다. 항상 강조하는 말이에요. 과부하를 조심하세요. 에너지 집중. 우리는 균형을 이루면 되는 거지 뭘 잘못한 인간이 아니에요. 모르는 인간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모른다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것도 다 놓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자기의 경험을 존중해야 돼요. 자신을 믿으세요. 내가 뭐 초등학교 나왔다, 대학교 나왔다, 이게 무슨 상관입니까? TV에서 예능 프로그램을 아이가 막 웃기래. 뭐가 그렇게 재밌어서 웃어? 그랬더니 뭐 예능 프로그램 어떤 장면을 보여주면서 뭐 아이돌 좋아할 때잖아요. 그래서 아이돌 어떤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유튜브에서 보니까 뭐 외국의 하버드에 어디를 나온 사람하고 저기 춤만 추고 노래만 잘 부르고 얼굴만 잘생긴 아이돌 지금 고등학생이라고 하던데 이제 그분하고 막 대화를 하면서 웃는데 저게 무슨 하버드 나온 사람과의 대화입니까? 그죠?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이렇게 유쾌해질 수 있다라는 것은 그냥 나의 모습 그대로, 나의 경험 그대로 서로가 대화를 나눌 때 유쾌해지는데, 그 사람이 나는 하버드 나왔지, 그러니까 나는 좀 이렇게 배우는 소리 해야 되고 나는 좀 어떤 사회적인 권위가 요구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입어놓은 권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그럼 얼마나 딱딱해지겠어요, 그 순간이. 그 사람이 구분이 안 돼요. 그냥 유쾌한 거예요, 그 순간이.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갈 때 이렇게 삶이 유쾌한 게 좋겠어요. 그죠?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서 사는 것보다 그냥 그 어떤 사람인 거, 하버드 나온 거, 그 어떤 사람인 거는 써먹으면서 살고 필요한 데에서나 쓰지. 뭐 그렇게 노는 데서도 막 그 사람, 어디 가서도 편해야 되는 자리에서도 그 사람. 한 번 만나면 두 번 만나기 싫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내가 해야 되는 전문적인 나의 직장이라든지 어떤 조언, 컨설팅을 할 때는 그렇게 하지만 그 외에서는 그냥 다 잊어버리는 나로서 대화하고 나누고 이야기하고 그냥 평범하게 그렇게 살아가면 일단 자기 자신이 좋고 자기가 자유롭잖아요. 자기가 메어놓은 멍해로부터 자유롭고, 둘째는 보는 사람도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소탈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만큼만. 자, 여기까지.